오프닝에서 전해드렸듯이 올해로 YTN 해외 위성방송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시간들을 화면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에필로그 Y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뒷얘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해외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켠 TV에서 이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는 YTN이 해외 위성방송을 시작한 지 20주년을 맞이한 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담아 글로벌 나우에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 제작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번 특집은 저희 센터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글로벌 센터 박선영 PD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선영 PD가 글로벌 센터 PD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래 근무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혹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 해외 위성 방송 20주년 맞아서 좀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감회도 새로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20대에 이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벌써 지금 시간이 10년이나 지나서 이제 제가 저희 센터에서 가장 오래된 PD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네.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2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특집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집 방송에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 좀 하나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올해가 YTN 월드 해외 위성 방송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2001년에 위성 1기로 시작을 해서 2003년 위성 3기로 넓혀 즉 방송 권역을 넓히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20년 동안 YTN 월드가 걸어온 역사를 되짚어보고 또 YTN이 그 재외동포 전문 채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재외동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해보는 특집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3월까지 한 달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특집을 쭉 이어가는 게 특징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글로벌 나우를 통해서 방송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글로벌 나우가 언제 방송이 되는지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글로벌 나우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20분에 YTN을 틀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특집을 좀 준비하시면서 우리 센터에 계신 PD들이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의 숫자가 730만 명 정도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네요. 네, 뭐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오지까지는 이제 한국인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한국인들, 그 세계 속 한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전문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거의 저희 YTN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은 이번 특집 방송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국내 시청자들하고 해외에 있는 그 재외동포들이 YTN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20년 동안 한결같이 쭉 하나로 연결이 돼 왔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해 왔었다라는 점을 꼭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특집 방송 준비하시면서 뭐 새롭게 도전한 부분이나 아니면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블랙핑크, 또 뭐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이제 인기로 인해서 한류가 정말 해외에서 뜨겁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고국의 소식 그리고 동포사회의 소식을 생생하고 그리고 발빠르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그리고 이제 그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특집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글로벌 센터가 이제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YTN이 해외에 있는 그 재외 동포들에게 어떤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번 특집 방송을 제작을 하면서 해외에 계시는 재외동포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YTN은 어떤 의미냐,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한결같이 하시는 답변들이 내가 비록 몸은 해외에 나와 있지만 마음만은 모국인 대한민국을 향해 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고국의 소식을 정말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YTN 채널이 본인들에게 너무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답변 자체로도 저희가 해외 방송, 해외 위성 방송 20주년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들에게도 이제 YTN이 좀 밀접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앞서 10년 동안 우리 박선영 PD가 근무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무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YTN 월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되돌아본다면요? 지난 10년 동안 보면 뭐 방송 환경이나 시스템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뭐 4:3 SD 화면에서 정말 16:9 HD 화면으로 화면 규격도 변한 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줌 인터뷰를 통해서 뭐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방송 환경이나 시스템은 많이 변했지만 네. 사실 변하지 않았던 점을 더 언급을 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콘텐츠 안에 담아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또 정체성만은 참 뚜렷하고 한결같았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YTN 월드는 정체성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타 방송사와는 다르게 YTN 월드만의 경쟁력,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그 해외 한국인들, 재외 동포들과 뭐 다문화 전문 콘텐츠를 이렇게 계속해서 제작해온 팀은 저희 YTN이라고 저는 단연 자부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세계 속 한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발굴하고 소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카이빙이 됐어요. 네. 지금은 유명한 골프 선수이긴 한데 뭐 리디아고 선수 같은 경우도 유명해지기 전에 저희가 뉴질랜드 동포, 그러니까 뭐 골프 선수를 꿈꾸는 뉴질랜드 동포로 앞서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굴해온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저희의 그 아카이빙이 됐고 그게 저희 팀의 경쟁력이 되지 않았나, 특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해외 리포터들도 저희는 저희의 특색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내 어느 방송사에도 해외 곳곳에 이렇게 많은 8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기동력을 갖춘 방송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해외에 뭐 강진이 났다거나, 뭐 아니면 총기 사고가 터졌다거나, 뭐 어떤 그런 뭐 자연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항상 저희 이제 YTN 월드 해외 리포터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든 화상 연결이든 가능하게끔 된 거죠. 네. 이제 이것도 저희 YTN 월드만의 뭐 특색이자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다양한 특집 방송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좀 의미가 남다른 것도 있었을까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뭐 2018년 8.15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제작을 했던 특집 방송이 좀 생각이 나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가면 윌로우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지역인데 네. 여기에 가면 굉장히 다 쓰러져가는 폐허가 하나 있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 했더니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20년대에 네.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이곳에서 비행 기술을 배우던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분들의 꿈이 비행 기술을 익혀서 우리가 일본에 날아가서 도쿄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비행 기술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계신 한인 사회가 이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또 돈을 모으거나 뭐 비행 부지를 뭐 기증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 독립 운동에 참여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했죠. 이렇게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그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이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특집이라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프로그램 지금까지도 제작을 많이 하시면서 뭐 희로애락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좀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작하는 분들의 마음은 모두 비슷하겠지만 제작하는 과정에선 정말 힘들고 그런데 방송이 잘 나가고 나면 항상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시시각각 시청자들이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만든 콘텐츠에 악플이 달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데 좋은 댓글이 달리면 항상 뿌듯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충남 그 당진에 한 다문화 가정 부부를 만나고 와서 만든 콘텐츠가 있는데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뭐 그런 고부 갈등 이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거의 뭐 엄마와 딸처럼 따뜻하게 지내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희 제작진도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조회수가 170만 회가 넘어갈 만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인터넷 댓글도 모두 다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작업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뭐 오해나 편견이나 뭐 차별의 시선이 조금이나마 무너질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좀 기여하지 않았나 그 점에서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센터 PD로서 앞으로 좀 더 담아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희 정체성이 계속 뚜렷했다고 얘기를 제가 주고 했잖아요.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앞으로도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파독 광부가 6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60년 전에 우리나라 광부들이 독일 그 탄광에 건너가서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일을 하셔서 버신 돈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발전에 사실 밑거름이 됐거든요.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뭐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렇게 해외 이주하는 역사와 또 뭐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그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소개를 하는 게 우리 글로벌 센터 PD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해외 위성방송 특집을 포함해서 20주년을 넘어서 뭐 30주년, 50주년까지 우리 글로벌 센터에서 정체성 잃지 않고 해외 곳곳에 계신 우리 동포들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